자, 나가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는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건 1차 방정식의 활용이고, 사실 활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주로 봤죠. 계속해서 봐왔던 것들이긴 해요. 활용이라고 하면은 문제에 식이 따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글로써 표현이 됐고, 우리는 그 글 안에서 식을 찾아내서 식을 적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형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활용을 풀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미지수 잡기. 미지수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미지수는 대체로 모두가 어떻게 잡느냐? 쌤은 항상 이렇게 잡는데요. 미지수를 우리가 문제 제일 끝에 보면은 뭐를 구하시오, 어떤 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나 뭐 그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미지수라고 둡니다. 미지수 x 여기서 쓰시면 되겠죠, 맞죠? 아니면은 뭐 y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미지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고 일단 미지수가 뭔지 아니까 그때부터는 문제에 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식을 해석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식을 해석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식을 적었으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쌤이 각각 유형들을 전부 다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쌤이랑 같이 개념 확인 요거부터 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수 정하기라고 하네요. 어떤 수, 자, 이거 다음은 어떤 수의 5배에서 3배를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미지수로 두기로 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미지수 x를 어떤 수라고 둡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두고요. 두 번째 방정식 세우기라고 하네요. 어떤 수 문제 그대로 가야죠. 그러면 어떤 수 대신에 x 쓰고 x의 5배에서 3을 뺀 수, 그러니까 빼기 3 들어간 수는 어떤 수 x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그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방정식을 세우게 되니까 나는 이거 곱하기 좀 생략해서 깔끔하게 둘게요. 5x 빼기 3은 2x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방정식은 세워놨고 식을 세웠으니 당연히 이 식을 풀어야 x 잡겠죠? 풀어봅시다. 3x는 쌤 요거는 이제 알 거라 믿고 바로 갈게요. 10이라고 가겠죠? 그러면 x는 4구나 하고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떤 수를 x라고 잡기로 했으니 4가 이 문제 정답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크게 뭐 어렵게 나오는 건 없었어요. 이런 문제는. 자, 요거 개념 확인에 들어갈 거 잘 한번 써주시고요. 쌤은 각각의 필수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그 각각의 유형들을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필수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은요,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 우리는 그럼 두 짝수 중에 작은 수를 구하는 거니까 작은 수, 짝수 중에 작은 수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 짝수는 뭐겠어?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짝수는 x 더하기 2라고 당연히 잡아야겠죠, 맞죠? 그렇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x가 짝수다라는 가정이야. 그러면 x는 무조건 짝수라는 가정하에 우린 이렇게 잡았어요. 만약에 x 값에 홀수 들어가면은 x 더하기 2도 홀수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좀 잊지 말고 해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2 한 거
이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야겠죠. 얘도 똑같이 2x는 플러스 2 넘어가서 24. 그러면 x의 값을 구하니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12, 이 숫자 짝수 맞나요? 그렇죠, 짝수죠. 그러면 우리는 x, 제일 작은 그 x를 12라고 두면 되겠구나. 이 문제 정답은 10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 적는 시간은 이제부터 조금 뒤에 하죠. 쌤이 한번 줄게요. 알겠죠? 자, 필수 문제 2번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쌤이 이거 전에도 강조를 한번 했는데요. 이게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를 몰라, 맞지? 그래서 어떻게 적을래? 너희들? 친구들 중에요. 간혹 가다가 그냥 그럼 10의 자리 수가 2고 1의 자리 수 x면 2x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다면.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도 풀 수는 있는데 잠깐 생각해봐. 잠깐 너희가 이거 문제 풀다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걸 다시 봐. 그러면 너희들 100의 100은요 무조건 이거 그냥 2x라고 있습니다. 2 곱하기 x라고 생각하지 20 더하기 x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절대 두면 안 되고요. 어떻게 두시냐, 요 문제를 두게 되면 2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 숫자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2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x,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1 곱하기 x 이렇게 표시가 돼야겠죠, 맞죠? 근데 어차피 1의 자리 숫자는 1을 곱해도 1이 큰 비중을 못 차지하죠, 맞죠?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x라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으면 이거 그러면 20 몇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냥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뒀고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처음 자연수를 구하여라. 우린 결국 이거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은 바꿨으니까 10 곱하기 2 대신에 x 들어와야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거죠, 맞죠? 요렇게 바꾼 숫자는 처음 수보다 그러면은 뭐였어? 처음 수 얘잖아. 그냥 그대로 적어. 처음 수보다 얼마만큼 크다고? 63만큼 크니까 처음 수에다가 63을 더해주면은 같아지겠네, 맞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39 아니에요? 어떤 숫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여튼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를 생략합시다. 일단 10x 더하기 2는 20 더하기 x 더하기 63이니까 x를 다 좌변으로 옮기면은 10x 빼기 x 돼서 9x는 그 다음에 더하면 83에 더하기 2가 넘어갔으니 83 빼기 2 해서 81. 그러면 우리 x 이거 9네요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 되시나요? 승훈이 돼? 승훈이 안 돼? 어디서 안 됐어?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갑니다. 네. 괜찮아요. 계산하는 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쪼개서 설명할게요. 원래 여기 더하기 x 우리는 넘길게요. 좌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있던 플러스 2 좌변에 있던 친구 우변으로 넘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기게 되면은요 10x 거기에 더하기 x가 넘어가서 등호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하고 우리는 우변에 있는 거 그러면은 다 우변에서 넘겨야 되는 거 넘겼고 좌변으로 넘어갔으니 는 할 거야, 맞죠? 등호 끝났어. 그 다음에 원래 우변에 있던 친구 20 더하기 63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라는 친구 우변으로 보내기로 했죠? 더하기 2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계산하면은요 10x 빼기 x 얼마입니까? 9x 그렇지. 9x고요. 20 더하기 63 빼기 1 하니까요 이게 81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x는 9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 x 찾는 게 아니었어. 요거는 조금 달랐죠. 우리는 요거는 처음 자연수인 10 곱하기 2 더하기 x 찾는 게 이 문제 목적, 이 문제 정답이니까요. x에 9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요 이 문제 답 29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요 필수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서요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러고 우리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필수 문제 3번 같은 경우는요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3,600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요거는 우리가 사탕과 초콜릿을 각각 몇 개씩 구하여라, 뭐 몇 개씩 샀는지 해라,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탕이랑 초콜릿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두 개로 줘요. 하나를 초콜릿의 개수를 x, 사탕의 개수를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더 버려. 미지수가 두 개. 근데 우리 그거는요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알겠죠? 미지수 두 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린 무조건 미지수 하나다.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는 미지수 하나다. 알겠죠? 하나만 두고 풀면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 개에 500원 한 초콜릿의 개수를 그러면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초콜릿 개수 x라고 했으니 사탕의 개수 쳤는데 이거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y라는 미지수는 우리가 안 쓰기로 했죠. x라는 거 썼으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사탕을 초콜릿과 사탕 합쳐서 몇 개 산대 총? 20개 산대. 근데 그 중에 초콜릿 X개 샀어. 그러면 사탕은 20 빼기 x 20 빼기 X개 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초콜릿을 X개 샀으니 사탕은 20 빼기 X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초콜릿 500원 하는 초콜릿 X개 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0원 하는 사탕 20-X개 샀네. 100원짜리 20-X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야? 지불한 돈 나와야 되잖아, 맞죠? 가격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격 얘기하니까 이거 얼마 나왔대요? 3,600원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부터.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0x 플러스 전개 다 하면은 2000 빼기 100x 얘는 3600이니까 100x랑 500x 계산되죠? 400x는 넘어가면 1600원. 그러면 x는 총 4하고 나오네요. x가 4, 초콜릿의 개수 4개.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16개. 그렇죠.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x이자 이게 초콜릿.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두는 거 이해되죠 이제? 자, 필수 문제 4번이에요. 필수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작게 쌤 직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하여야 하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x cm라고 두자.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가로는 뭐래?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그러면 요거 10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 x 더하기 2. 그렇지. x 더하기 2라고 두면 돼요. 맞아요. x 더하기 2cm가 가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하니까 둘레의 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위에 있는 위쪽의 가로도 x 더하기 20이고 그 다음에 옆에 세로 왼쪽 세로도 x니까 결국 2 곱하기 조금 수학적으로 하자. 2 곱하기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한 값 x 더하기 20이라는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 더한 값 이게 얼마냐? 20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해되십니까? 왜 x 더하기 20이에요? 20cm 직사각형이죠. 오, 쌤 깜빡했다. 이거는 쌤이 잘못 적었네. 2cm죠. 쌤 요거를 20m로 봤다. 2cm. 요거는 쌤 실수예요. 저 위에도 잘못 적었네. 좋아요. 왜 그래? 좋습니다. 좋은 수정 감사해요. 20m 했는데 또 20이 나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그러면 2 곱하기 2x 더하기 2는 20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2를 약분할게요. 2를 바로 약분하면 2x 더하기 2는 10이 나오니까 2x는 더하기 2 넘기니 8, x 값 4 나왔네? 그러면 우리 세로는 정답은 4cm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도형도 이렇게 활용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한다.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학생 수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당연히 학생 수를 우리는 여기서 x라고 잡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학생 수를 x라고 잡을게요. 승훈아 집중. 자, 학생 수를 x라고 할 때 한 학생에게 공책 나눠주는 거 한번 해보자. 한 학생에게 5권씩 5권씩 x명한테 나눠주면 5x게 나눠준 거죠, 맞죠? 거기에 2권이 남았대. 5권씩 나눠주니까. 그럼 2권 다 하면 이게 공책 수 전체 수 아니야, 맞지? 지금부터 5x 더하기 2는 공책의 전체 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명씩 나눠준대. 6권씩 x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면은 3권이 부족하다니까 전체 권수에서 그러면 6x에서 빼기 3 해버리면은 이게 남은 전체 권수 되지 않아요, 맞죠? 책에. 그러면은 5x 더하기 2도 6x-3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전체 총 권수니까 같겠죠? 같다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풀어야 x값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넘기면은 마이너스 x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되니까 x가 5구나 하고 나오네. x가 5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학생 수 5명한테 준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하고 필수 문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나가게 될 거는 필수 문제 6번. 필수 문제 6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 시간에 대한 얘기고 이게 수에 대한 얘기인데 쌤은 사실상 이 필수 문제 6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학교에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분야고요. 항상 나올 때마다 모든 친구들이 어려워해. 저희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모든 친구들이 아쉽게도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식도 제대로 못 세우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쌤이랑 하면서 같이 잘 배워서 이 문제 잘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년, 작년의 전체, 작년에 학생 수가 총 700명이었어요. 이게 왜 하시지? 총 700명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 수는 7% 증가, 그 다음에 남학생 수는 3% 감소해서 전체 학생 수는 9명이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어. 올해 학생 수는 9명이 더 증가한 거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일단은 709명 나온다는 거야. 인원수는.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했을 때 이 학교의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작년 여학생 수를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라고 두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미지수 설정부터 다 합시다.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는 그럼 어떻게 둘 수 있어요? 709 700 작년에 700명 중에서 여학생이 x명이었어. JDX 그렇지. 작년에 남학생은 그러면 혹시 뭐 학교에 중성인 친구는 없지? 중성이 뭐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친구는 없잖아, 맞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작년에 여학생 아니면 남학생일 거 아니야? 저희 여중이에요. 지금 저희 학교에 남자 없어요. 김시호. 자, 700 빼기 x명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우리 학교에 머리 긴 남자 있어요. 걔 여자. 마치 그 친구도 하지만 갑자기 자기가 여자래요. 남학생입니다. 그래도 남자애들이 그 여자인 척하려면 맨날 이렇게요. 이렇게요. 너무 얼굴 보이지도 않는 머리 맨날 넘긴다고. 넘겨봐서 뭐하냐? 자, 여기 볼게요. 작년 여학생 수 x명, 작년의 남학생 수를 700 x명이라고 잡았어요. 이것도 해주자. 명도 적어줄게요. 각각 이렇게 적고요. 그럼 요 표가 있으니 표를 좀 완성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진짜. 한자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한자보다 아니. 한국어 듣는 게 더 획이 좁지 않을까요? 저게 모르죠. 한국인데 한국어. 여자, 남자, 남학생 수. 연한 적는 게 훨씬 쉬워. 선생님 조선 시대에서 사셨지 않잖아요. 칠퍼. 쌤 어릴 때는 한자를 많이 썼어요. 뭐래? 뉴스 기사에도 한자가 있고. 선생님 공부 한자를 해야지 살아남는 시대였어. 젊은 시대. 쌤 어릴 때는 그랬다고. 자, 작년에 x명이었고요. 남학생은 700 x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 총 700명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변화량. x명. X요. x 700 빼기 x명. 기명 아니야. 제 기억을 자, 700 빼기 x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700이고요. 변화량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 자, 여학생 같은 경우부터 보니까 여학생 수가 7% 증가했네. 그러면 7% 증가. 7% 100분율로 고치면?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7이잖아, 맞죠? 그럼 7%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7만큼 원래 x명에서 100분의 7만큼 증가했다. 부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증가했으니까 앞에 부호 플러스라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 한번 볼게요. 남학생 수 같은 경우는요, 원래 700 x명에서 거기에서 3% 감소했대요. 3% 마이너스 100분의 3. 그렇지. 분수로 바꿔줘야죠. 마이너스 100분의 3 옵니다.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총 700에서 709명 됐으니 변화량에서는 플러스 9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네. 자,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잘 나타내 주네요. 요거 따라서 쭉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좀 표를 적으신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여학생 수의 변화량 더하기 남학생 수의 변화량은 전체 학생 수의 변화량 9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요거도 따라서 적읍시다. 그러면 여학생 수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100분의 7x에서 거기에서 플러스 붙이셔야죠 쌤. 뭐 플러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죠. 중요해요. 네, 붙여줄게요 그러면. 그리고 더하기 남학생 수의 증가량 이렇게 해준 게 두 개 더한 게 전체 변화량 9명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식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풀게 되려면 분수가 있는 방정식 꼴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분수가 있어. 그러면은 분수에 있는 분모로 날려야겠죠, 맞죠? 네. 자, 여기에 분모 전부 다 100이에요. 10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곱하기 다 100 하고 분배법칙 나가자. 그러면은 7x 거기에 바로 넘기면 빼기 3 곱하기 700 마이너스 x 이거 내가 너무 날렸다. 700 마이너스 x는 900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승훈이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x 빼기 2100 플러스 3x는 900. 그러면 이거 옆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니까요. 7x 더하기 3x 하면은 좌변에 10x가 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100 넘길게요. 얘는 3000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러면 x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x 얼마 나오죠? 300. x는 그렇죠. x는 300이라고 나와요. 결국 우리가 x 뭐였는데 작년에 여학생 수가 300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왜 이렇게 많아? 남학생이 그럼 4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남학생은 400명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저희는 지금 음. 합쳐서 410 우리는 자, 이렇게 일단 필수 문제 6번 잘 적어주세요. 우리 아기 아픈 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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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 사람은 모른다 하세요. 모르지, 당연히. 우리 아기 아픈 거. 자, 혹신하게 아프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 거속시, 대망의 거속시예요. 대망의 거속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거속시. 우리 저번에도 했죠? 쌤, 거속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표부터 만들라 그랬어요. 표 그러면 해볼게요. 거속시하고 내가 여기다 T 그려달라 그랬어. T 동그라미에 사이 안에 T 하면은 거가 어디로 가야 돼? 거. 맨유. 거가 맨. 그 다음에 뭐 속가시는 아무데나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맞죠? 네. 자, 거속시.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런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것도 그럼 거속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개념학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같이 했으니 거속시는 저번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한번 하고 볼게요.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묻네 지금. 거리를 물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해야겠죠, 맞죠? 그러니 첫 번째 Akm로 속력으로 시속 Akm라는 건 속력이잖아, 맞지? 2시간 동안 한다니까, 그렇지. 2A 거리니까 킬로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되겠네요. 속력 아니죠. 속력이 지금 x일까 5일까? 5분의 X. 5분 X. 그렇죠. 시속 x 5km라고 나오잖아, 맞죠? 시속 속력이겠죠. 그러니 5분의 x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요,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 km의 거리를 걸었을 때의 속력
시간분의 거리 해야겠죠, 맞죠? 속력 구하는 거니까. X. 그렇지. 3분의 x 킬로미터. 정확하게 적으시면요, 얘가 앞에 시속 시속. 3분의 x 킬로미터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초속은 뭐예요? 초속은 우리가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뭐 초속 같은 경우는 시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3번 예를 들게. 뭐 3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몇 센치의 거리를 걸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말로 설명하려면 그냥 문제에서 알려줘. 시속을 적는 거는 시간 얘기 나왔을 때. 지금 여기 3시간 하면서 시간 얘기 나왔잖아, 맞지? 분속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45분 동안 달 걸었을 때 하면서. 그 다음 초속은 몇 초 동안 걸었을 때 하면서 얘기를 해줘. 그렇기 때문에 시속, 분속, 초속은요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내가 뭐 적어야 될지 문제 보면 알아요. 자, 이것도 그러면 필수 문제 7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 4시간밖에 안 됐어. 자, 필수 문제 7번 여기에 자, 지점 A에서 B까지 자동차 타고 왕복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A에서 B까지 자동차 타고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80.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40으로 왔더니 눈이 아파요. 이렇게 왔을 때 총 6시간이 걸렸다.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표가 있네요. 표를 한번 적어봅시다. 뭐 다른 거 다 됐으니까요. 그냥 시간 얘기할게요. 요거 지금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시간이 다 남았죠. 여기서 우리가 A랑 B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거리를 x 킬로미터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냥. 맞죠? 좀 더 보충을 할게요. 좀 표에도 나와 있으니까 속력은 갈 때는 시속 80, 올 때는 시속 40. 거리는 둘 다 똑같죠? x 킬로미터, 올 때도 x 킬로미터. 자, 그러면 시간은 갈 때는 몇 시간 걸려요? 거속시에 따르면 80분의 X. 그렇지. 시간은 갈 때는 80분의 x 시간 걸린 겁니다. 올 때는 그러면 40분의 X. 그렇지. 40분의 x 시간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요렇게 했을 때 결국 뭐야?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쳐서 6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 문제를 설정할 때 갈 때 80분의 x 시간 걸렸고, 맞죠? 그리고 올 때 40분의 x 시간 걸렸는데 그 두 개 더하면은 총 6시간이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것도 그럼 계산해 볼게요. 80과 40 우리 분모 없앱시다. 전체 몇 곱할까? 80 곱할게요. 여기 80 곱하면 x 더하기 2x는 8, 6, 8, 48, 48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3x가 480이니 x는 160. x가 뭐였는데? 160 거리 160km가 된다 라는 거예요. A랑 B 두 사이의 거리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160km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머네요. 요거 다 적으셨나요? 요거 다 이해되죠? 거속시 요거 자, 그 뒤에 필수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그러면은 이것도 표를 완성합시다. 속력 표가 좀 안 이쁘네. 속력, 시간,
그래서 총 거리. 뒤에 봐. 자, 요거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 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조금 느리네요. 동생은 분속 40m. 그 다음에 형은 분속 60m. 요렇게 걸을 때 그때 우리 시간을 구해야 되겠네. x분 후에 형이 자 문제에서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 만나냐고 했으니까 형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맞죠? 형을 그러면 형이 x분 걸어서 갖다 칩시다. 오케이? 60분. 그러면 동생은 몇 분 걸었어? 형이 x분 걸었고 동생은 뭔데? 형보다 10분 더 일찍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걸은 시간은 X. x 플러스 10분이 하면 되겠죠, 그냥. 이해되십니까? 형이 x분 걸었으면은 동생은 형보다 1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형이 걷는 시간, 형이랑 똑같이 걸었던 시간 더하기 먼저 출발했던 그 시간까지 오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출발해서 혼자 걸었던 그 시간이 10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걸었던 시간은 x 더하기 10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거리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만났으니 여기 딱 잡혔어. 그러면은 거리는 같겠죠, 일단. 맞죠? 근데 거리 표시가 좀 달라요. 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형은 60x라고 나와야 되고, 맞지? 동생은 40 곱하기 x 더하기 1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차이나게 표현은 되지만 우리는 알죠? 거리는 형과 동생이 지금 같다라는 걸. 그지? 그럼 같기 때문에요. 40 곱하기 x 플러스 10 거기에 얘는 동생이 걸은 거리는 형이 걸은 거리와 같다.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요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겠네요. 40x 플러스 400은 60x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400 x는 20이다 하고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형이 20분 걸었다는 거네요. 마이너스 20x는 하고 뭐지? 4.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400. 요거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네. 동그라미가 너무 작아서 보여. 동그라미 크게 해줄게. 4천인 줄 알았는데. 400입니다.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형이 20분 만에 동생을 따라잡았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이해된? 정답은 20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살려주면. 근데 이제 공부했는데 찡찡대면서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할 수 없어요. 화장실. 자,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거속시 또 이어서 좀 하면은요. 필수 문제 9번.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그림이 있지만 쌤이 좀 표시를 해보면 예지의 집과 그 다음에 현우의 집, 요 두 집의 사이 거리가 무려 1800m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는 분속 40m로, 현우는 분속 50m로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그러니 예지는 이렇게 출발하고 현우는 이렇게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하다 보니 어디선가 딱 만날 거네. 그러면 맞지? 그 만날 때 그때 그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분이냐를 묻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그러면 요거 표를 좀 완성하면 좋겠죠? 요거에 제일 많이 도움되는 겁니다. 능력, 시간, 거리. 내가 이거 표를 좀 이상하게 그렸네. 손 힘이 안 돼. 예지. 기울어졌어.
자, 이렇게 표 딱 됐고요. 속력부터 구하겠습니다. 예지의 속력은 얼마라고? 분속 40이라고. 50 x분 x분. 그 다음에 그렇죠. 현우는 분속 50. 그 다음 여기서는 우리가 뭘 원했어? 몇 분 후에 만나냐? 시간을 원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걸은 시간을 각각 x라고 줄게요. 알겠죠? x분 동안 걸었을 거예요. 우리가 걸은 시간 원하는 거니까 x라고 잡을 수 있는데 걸은 시간은 예지나 현우랑 똑같이 걸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둘 다 똑같은 x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x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이거 그렇게 보이지? 나도 그렇게 보이네. 선생님 체면 나가였어요. x분. 자, 이렇게 했을 때 거리를 구하게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 40x 40x 50x 정확하게 표시까지 하면 40x 미터겠죠. 50x 미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예지가 걸은 거리랑 더하기 현우가 걸은 거리 하면은 합쳐서 총 거리 1800m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하영이 이해돼? 네. 그치, 예지가 40x만큼 걷고 그러면은 예지가 40x만큼 걸어서 왔고 그 다음에 현우가 50x만큼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만난 거잖아 맞지? 저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와서 만났기 때문에 결국 전체 예지가 걸은 거리와 현우가 걸은 거리 두 개 합하면 전체 거리인 1800m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가 걸은 거리 더하기 현우가 걸은 거리 요거 하니 1800m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요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요식도 풀어보면 90x는 1800 그러면 x는 20 하고 나오네. 그러면 20분 후에 만나. 그렇지. 얘도 20. 얘도 20분이네. 얘도 20분 후에 서로 만나네요. 근데 왜 이렇게 0을 왜 이렇게 6같이 적으세요, 0을 다? 저 40도 그렇고 뭔가 좀 46x. 그걸 답이 이렇게 내가요. 20분 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문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나와요. 근데 요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죠. 근데 요거 하고 사실 우리는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농도에 대한 문제도 좀 다뤄야 돼요. 그놈의 농도 그놈의 농도 알죠? 제일 싫어하는 게 농도인데요. 네, 쫓아나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농도는 학생들이 된다. 되게 쉬워해요. 나가도 내가 농도 되게 쉽게 알려줄게. 이해돼? 뭐몇 100분의 뭐고 100분의 소금의 알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되게 쉬운 공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금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 구하고 싶어요. 자, 일에 대한 문제다. 일에 대한 문제 일단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일에 대한 문제는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쪼개야겠죠, 맞죠? 만약에 전체 일을 1이라고 두면은 내가 그 일을 10일 만에 끝냈어. 10일 만에 끝내면은 하루에 내가 하는 일의 양은 얼마가 돼요? 네? 내가 전체 그 일을 10일 만에 끝내. 네. 그럼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야 하는 거예요? 전체 양이 1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하루에 10분의 1만큼 내가 일한다는 거야. 전체 일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정가 같은 경우는 알겠죠? 원가, 정가는 우리가 이제 가게 가면 실제로 쓰는 거니까. 원가가 뭐야? 그 가격을 파는 가격. 아니죠. 원가는 원래 가격. 원래 가격, 그렇죠. 원가는 그 판매자가 떼오는 가격이야. 도매시장 가서 떼오는 가격. 그럼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니까 판매자가 정한 가격이야. 진짜 판매자가 정한 가격. 그럼 판매자가 사오는 가격을 원가, 판매자가 파는 가격을 정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가격은 판가라고요. 그런 판매 가격은 그냥 판매 가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의 문제에 대한 이것도 좀 하고 원가 정가 문제도 하셔야 됩니다. 필수 문제 10번 가볼게요. 아버지는 10분의 1이고 형은 15분의 1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나 완성하는데 1번 같은 경우 어떤 일을 전체 완성하는데 아버지가 10일, 형이 15일 걸린다네요. 전체 일에 한 1로 두기로 했으니까 아버지는 10분에 하루에 10분의 1만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은 15분의 1만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을 하게 됐어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함께 한다면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구해요. 더하기. 그렇죠. 형이 아버지가 하루에 일할 거 더하기 형이 하루에 일할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며칠이 걸리냐라고 하잖아, 맞지? 일수를 x라고 둬야겠네. 그죠? 내가 근데 지금 이거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한 건 뭐야? 형과 아버지가 합작해서 하루에 일하는 양이야. 맞죠? 네. 하루에 일하는 양에 그게 며칠이 쌓일 거야. 그러면 며칠을 x라고 두면 맞죠? 6일 걸리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양 1을 달성한다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6일 아니에요. 6. 풀어봐야 알 것 같은데? 풀어볼까? 네. 저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요, 내가 전체에다가 분모 없애야 되는 곱하기 30 바로 가자. 나 이거 곱하기 30 통분 아니었어요? 통분해야죠. 통분인데 30을 곱해서 그죠, 16 같아요. 어디? 요거 10이에요. 14 같아요. 자, 이거 그럼 계산해보자. 30분의 3 더하기 30분의 2 x는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분해서 6분의 1 x는 1이라고 나오네요. 6이잖아요. 그래서 x는 6. 6일 걸린다. 맞아. 아버지랑 형이 같이 하면 10일, 각각 11일과 15일 걸릴 게 6일 반은 다 할 수 있다 약분 해. 라는 거죠. 약분 안 되지 지금. 와. 네, 이거 약분이 안 보시면 되면 되겠죠. 실수. 선생님 살려주세요. 자, 필수 문제 11번까지 가겠습니다. 착실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내가 했을 때 이 상품에 나는 일단 문제 좀 뛰어넘고요. 선생님 마지막에 뭐 해야 되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게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려고 할 때라고 하잖아, 맞지?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원가를 x라고 하겠네요. 원가를 x라고 두게 되면은 여기에 X를 그러신 걸 보내드려요. 자, 그 원가 x라고 넣었으니까 정가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정가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되면은요, 원래 뭐야? 원가 가격에 플러스 거기에 25% 이익까지 붙인 거네. 그러면은 25%는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25. 거기 원가의 100분의 25, 25%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식을. 25%예요? 네. 왜요? 20%?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인다며. 20%의 나 너희랑 책이 다른가? 뭘 20? 나 너희랑 책이 다르다. 쌤 그러면 이거 나는 이건 같아. 그래요? 20%의 이건 왜 그러나요? 똑같은 건데 이것만 다르네요. 20%로만 바뀌네. 그러면 20%로 합시다. 네. 자, 여기에서 정가는 그러면은 20%니까 100분의 20x라고 정할 수 있겠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정하고요. 거기에 이게 정가인데, 이 가격이 정가인데 이게 안 팔렸대, 맞지? 안 팔려서 할인 가격. 할인된 가격은 정가에서 이거 약분 바로 할게 그냥. 정가에서 500원 할인했다. 빼기 500원.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개를 팔 때마다 그래서
한 개를 팔 때마다 월에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 그 소리는 뭐야? 그 소리는 한 개 팔았는데 300원 이익이 생겼다는 소리는 뭐야? 이득 본 내가 이득 봤잖아. 근데 내가 떼온 가격보다 그러면은 내가 떼온 가격보다 300원 더 비싸게 팔았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그게 그러니까 이득을 받았다는 거죠. 한 개 판매가는 한 개 가격은 x 더하기 3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이해되죠? 네. 결국 그 x 더하기 300원이 여기에 있는 할인가랑 같다라고 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이 밑에 있는 거 25%로 한 거 아니에요? 오 맞는 거 같은데. 오, 씨. 맞네. 그렇죠. 내가 문제 잘못 봤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판매한 한 개 판매한 요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할인가랑 같다라고 하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5분의 6x 빼기 500이라고 바로 가겠네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1x는 마이너스 800. 이걸 계산하게 되면 x는 5, 8이 4,000원 하고 나오네. 그러니 원가는 4,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에 1, 2는 1번, 2번? 네.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정가를 사용한 식, 정가는 그러면은 뭐야? 쌤이 적어놨죠? 네. 요거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0원 할인해서 판 할인가 이거 적으면 되겠죠? 그죠? 1번에 이게 1번에 들어갈 말, 이게 2번에 들어갈 말, 결국 3번 정답은 마지막에 적힌 이거겠네요. 이해되죠? 네.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농도 얘기 나왔어요. 지금부터 하게 될 농도는요, 이제 학교마다 사실 좀 다르게 요즘은 농도가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알긴 아셔야 돼요. 쌤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농도 문제 모르고 간 친구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농도 얘기가 나와서 틀려버린 적이 있어. 농도를 풀 줄 몰라서 틀려버린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에 쓸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얘는 알겠죠? 자, 우리 학원에서 농도를 어떻게 가르치냐? 농도를요 그림 그려서 표현해요. 비커 그려서 볼 겁니다. 알겠죠? 자, 1044번 같이 한번 볼게요. 1044번에 6%의 소금물 450g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비커 하나 그려줘. 비커 하나 그려주고요. 6%라고 하니까 농도를 위에다 적어줍니다. 농도 위에다 적어주고요. 소금물의 양 450g 밑에다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다. 그럼 물을 증발시키면은 여기다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겠죠. 뺍시다. 증발시키자. 근데 물을 증발시킬 거니까 물은 농도가 어떨까요? 네. 물의 농도는 얼마일까? 그냥 순수 물이야. 농도가 있어? 없죠. 없죠. 없으면 0%입니다. 물은 농도가 0%예요. 이 0%의 물 중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킨다 하니까 xg 몰라. 모르니까 xg 물에 xg 증발시키자고, 맞지? 그렇게 하니까 문제에서 뭐래? 9%의 소금물이 되느냐라고 했죠. 9% 그러면 얘도 9%의 농도를 가졌고 물은 450에서 xg만큼 빠졌으니까 450 빼기 x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비커로 표현하면은 쌤 이거 뭐 비커로 그림 표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요? 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 자, 식을 쫙 적을 건데 먼저 첫 번째 비커부터 봅시다. 첫 번째 비커 450g의 소금물이든 6%의 농도로 450g의 소금물이 들었어요. 6%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라고? 100분의 6 곱하기 소금물 얼마라고? 450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6% 100분의 60 곱하기 소금물의 양 450g 거기에 바로하고 빼기 이번엔 0%잖아, 맞죠? 0% 한번 적어볼까? 100분의 0 곱하기 소금물 xg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9%니까 100분의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450 빼기 x 나온다는 거죠. 이거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것만 풀어주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것도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자. 9니까 2분의 9 6에 54 27 빼기 100분의 0은 뭔데? 0이잖아, 맞지? 네. 0 곱하기 x는 그냥 0이죠? 네. 사라져. 27은 해놓고 넘기면은 얘는 2분의 9니까 2분의 81 빼기 100분의 9x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나도 또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했지? 오케이. 이거 없애야 되니까 전체 곱하기 100 해서 분모 날립시다. 분모 날리고 나면은 이제 2700은 넘어가면은 50 곱하기 81 4050 빼기 9x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 얘도 또 넘겨서 이제 옆으로 좀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오면은 9x는 4050 빼기 2700 되니까 어이구 4050 빼기 2700도 계산해볼까? (1350) 그래도 얼마나 급해져? 9x는 1350이고 그럼 x는 구해야 되니까 1350 나누기 9 해야겠네요. 얼마나 떨어지지? 9 1은 9 하면은 450이니까 150하고 나와요. x값 150하고 나와요. 결국 우린 뭔데? 우리가 지금 빼야 되는 증발시켜야 되는 물의 양은 150g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공식 없었어요. 이거 맞죠? 그냥 비커 보고 따라 했는데 풀렸어요. 그냥 이 계산은 그 공식 써서 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 농도는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1044번 이번에 유형 17번에 대한 대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마지막 1049번 한번 볼게요.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다 적었지? 승훈이 적었어? 몇 시간이? 요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맹 똑같이 1049번 쌤에 이제 얘 또 하나 한번 볼게요. 10%의 소금물 400g이래. 비커 그립시다. 10%의 소금물 400g 거기에 더하기 섞는데 섞어 16%의 소금물을 섞어 16%의 소금물 그럼 얘도 비커 그려. 모르니까 얼마 섞는지 몰라요. xg 들어갈 겁니다. 16%짜리 맞지? 섞는다 더하기 맞죠? 더하기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뭐래? 해서 14%의 소금을 만들었대. 농도는 14%고 소금물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돼? 14%이 친구는 물의 양 얼마로 잡을 수 있어요? 400 빼기 네? X 400 빼기 x 400 더하기 X 그렇지. 얘는 전체 400g과 xg이 섞인 400 더하기 x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 또한 비커 그렸으니까 식으로 표현할게요. 얘는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400 이거 바로 해도 되겠죠? 맞죠?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으로 적잖아요. 네. 쌤 그냥 약분한 거야. 똑같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농도 16이니까 100분의 16 곱하기 x 한 개 100분의 14 곱하기 400 더하기 x 여기에 전체 다 똑같이 100이 분모에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미리 해야 돼. 곱하기 100 계산하지 말고 미리 해. 곱하기 100 다 던져버려. 다 던지면 어때? 여기 있는 거 다 사라지니까 4000 더하기 16x는 넣으려면 14 곱하기 400 더하기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뭔가 좀 더 단출해졌죠? 계산합시다. 14 곱하기 4 4 16에 5600 나오네 이거. 5600 더하기 14x는 4000 더하기 16x니 얘도 넘겨서 계산하면은요 2x는 1600 나오네. x는 그러면 800. 아 우리 16%의 소금을 800g 추가해주면 되네요. 그 EX예요. 어떤 걸? EX 네 맞습니다. 이거 EX입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 있나요? 네. 이렇게 비커를 통해서 푸는 방법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어? 이 비커만 사용하면 농도는 되게 쉬운 문제가 돼. 물론 그래도 우리가 공식은 알고는 있어야겠죠? 네. 공식 알고는 있어야 된다만 비커를 이용하면은 이 소금물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